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쿡티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 행동을 하고 있다면 원하는 등급을 받기 힘들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 두 가지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시험에서 10점 이상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입시와 직접 연결되는 시험이 몇 번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총 11번입니다. 내신 10번과 수능 1번 해서 총 11번이죠. 많다면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전 훈련을 많이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적을 수 있죠. 시험은 결과가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이걸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됩니다. 11번밖에 안 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시험을 볼 때 겪어야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수정해 나가야 돼요. 저는 10년 이상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학생들과 함께 겪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겐 11번의 시험, 11번의 시행착오였지만 저에게는 수만 번의 시험, 수만 번의 시행착오였어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볼 때 이 두 가지는 절대 하지 않게 시켜요. 그렇게 했더니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10점 이상 시험 점수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마라. 엥? 이게 뭔 소린가? 라고 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문제를 잘 풀려면 문제를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데 왜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말라고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학교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시험은 대체로 50분 정도 보고요. 문항은 20문항 내외예요. 그럼 객관식이 70%, 서술형이 30% 정도 문항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앞번호는 대체로 쉽고 뒷번호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구조가 많아요. 서술형도 마찬가지예요. 서술형 첫 번호는 앞번호는 문제가 쉽고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시험 구성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충분히 고민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문제를 다 못 풀 수도 있게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은 뒤로 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죠. 그럼 객관식 마지막 문제랑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중에 누가 더 쉬울까요?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쉬운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럼 서술형 문제랑 객관식 문제 중에서 누가 더 배점이 높을까요? 서술형 문제가 배점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우리 서술형 찍을 수 있나요? 못 찍어요. 객관식은 찍을 수 있어요. 5분의 1의 확률은 있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내가 문제 풀다가 막혀. 그럼 10초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일단 넘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은 실전 훈련을 할 때 서술형부터 먼저 풀던가. 그래야 나중에 객관식은 찍을 수라도 있잖아요. 서술형은 부분 점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 때 10초 이상 고민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반면 우리가 문제를 풀고 검토까지 하려면은 한 문제에 1분 30초 이상 할애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10초 이상 고민하고 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이 특히 문제예요. 왜냐면 긴장되다 보니까 시야도 되게 좁아지고 평소에는 풀 수 있었던 수준의 문제도 시험 당일이 되면은 못 풀게 돼요. 그래서 풀릴 것 같아서 계속 붙들고 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그 다음에 뒤에 훨씬 쉬운 배점 높은 서술형 문제도 못 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럼 학생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저 그럼 다 넘어가면 어떡해요? 다 넘어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전에 생각나지 않았던 것들도 생각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초 이상 고민했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일단 넘어간다. 일단 넘어가서 한번 쭉 보고 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뭐다? 문제를 10초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 언제? 시험에서만. 연습할 땐 10초 이상 고민해도 문제 없어요. 그럼 시험에서 10초 이상 고민하지 않고 일단 넘어간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푼다. 그럼 그땐 또 다르게 풀이 방법이 떠오를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우리 중위권에게 되게 많이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혹시나 내가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거나 이런 행동을 했다면 우리 이거 고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어떤 행동이냐면 중위권 학생들의 특징은 일단 문제를 열심히 풀어요. 열심히 씁니다. 풀었는데 답까지 냈어. 근데 보기에 답이 없어. 그럼 우리 어떡하죠? 지워요. 지운단 말이에요. 중위권 친구들의 특징이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소름 돋게도 똑같이 다시 쓰고 있어요. 똑같이 다시 씁니다. 틀렸던 풀이를 똑같이 다시 써요. 그러고 또 봐. 이게 뭐 인터스텔라야 뭐야. 뭐 계속 반복돼요. 네. 그래서 거짓말 같죠? 근데 정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심지어 연습할 때도 틀리면은 풀이 보지도 않고 일단 지워. 채점해놓고. 틀렸어? 그럼 풀이 보지도 않고 일단 지워. 그리고 똑같이 다시 써요. 그리고 응? 왜 틀렸지? 이러고 있어요. 중위권 학생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학생들을 문제 푸는 걸 옆에서 지켜볼 때 이런 특징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얘기해줘야 알아요. 얘기해줘야 알고 혹시나 내가 시험 봤을 때를 되돌이켜 보면서 내가 잃었던 경험이 있다 하면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냐? 뭐 답은 여러분들도 알고는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내가 쓴 풀이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게 뭐죠? 그 다음에 계산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 다음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수정을 해야지 이걸 다 지워버리고 똑같은 걸 다시 쓰고 있으면은 시간이 배로 걸리겠죠. 그러면 높은 점수를 받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선생님이 얘기해준 시험 볼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2가지 정리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문제를 10초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 왜요? 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봐야 되죠. 근데 내가 충분히 다 못 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풀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풀고, 못 푸는 거는 남겨두면 되잖아요. 못 푸는 건 찍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뭐였죠?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안 나왔어. 그럼 계산 과정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하고 잘못된 과정만 수정을 한다. 오늘 이 2가지 시험 볼 때 꼭 기억해 주시고 모두 시험을 10점 이상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